여신에게 소환된 인간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고 푸시업으로 레벨업을 시작해 신들보다 강해진다. 사야는 슬라임조차 무서워하는 전형적인 겁쟁이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00년 전 사야는 거브랜드를 구하기 위해 소환되었다. 그는 여신 에리아도아에 의해 B급 세계 엑스포리아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당시 사야는 다소 무모했고 훈련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내은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했고 파티원인 티아나 공주와 콜트는 그에게 경고해야 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도 사야와 그의 일행은 압도적인 힘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 덕분이었죠. 하지만 마왕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왕이 콜트를 기습 공격하여 혀로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왕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왕은 2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었고 영웅들은 하나만 없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리아도아를 삼켜 힘을 회복했습니다. 사야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티안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왕은 먼저 티아나를 쫓아가 그녀가 사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야의 눈앞에서 티아나와 아기를 죽이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 후 사야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상처와 슬픔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100년 후 수많은 신들이 사는 신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수한 세계 중 하나를 구할 신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 중에서 마왕이 나타나 정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파괴하려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에는 신이 배정되어 연궁을 소환하여 구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영웅을 말이죠. 게다가 각 세계는 구출에 필요한 난이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S급이 가장 높은 난이도입니다. 이제 의식으로 돌아가 보면 선택받은 자는 다름 아닌 치유의 여신 리스타입니다. 리스타는 매력적인 금발 소녀이지만 세계를 구하는 일에는 아직 미숙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약 100년 전 신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5개의 세계를 구했지만 다른 베테랑 신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더 많은 세계를 구한 다른 더 경험 많은 신들에 비하면 말이죠. 게다가 구해야 할 세계의 난이도가 S급이라서 운이 그녀 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일본 영웅 후보들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로 소환되는 이야기가 흔하기 때문에 일본 영웅들은 상황을 쉽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강력한 힘과 엄청난 능력 말이죠. 그녀는 이 작업에 몇 시간이나 매달렸지만 막 포기하려는 순간 의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혼란 속에서 완벽한 후보의 기록이 훼손됩니다. 1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뛰어난 스펙과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며 그녀는 그를 소환하기로 합니다. 후보는 세이아라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 후 간단히 리스타라고 부르겠습니다만 리스타는 빠르게 주인공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그녀의 상상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갑자기 인간과 여신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는 자신을 지오브랜드 세계를 구하기 위해 그를 소환한 여신이라고 자신감 있게 소개한다. 그가 마왕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설명 후 그녀는 그가 여신인 자신에게 감탄이나 놀라움을 표현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 거의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녀를 이상하다고 부르며 모욕했고 그녀는 매우 화가 났다. 그녀는 곧바로 방역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성을 되새기며 자신이 그저 평범한 인간들과 어울릴 만큼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만약 그녀에게 진정으로 신의 힘이 있다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그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을 말이죠. 결국 여신으로서 그녀는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보다 말이죠. 리스타는 신들의 영역에는 신들이 인간이 독립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간섭을 막는 규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립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만이 인간이 사는 세상을 구하고 보존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말입니다.
주인공 사야와 한참이나 열띤 논쟁을 벌인 후에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능력치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능력치 대신 속성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능력치라는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그의 능력치를 본 그녀는 그가 희귀한 영웅, 100만 명 중 한 명으로 마왕을 물리칠 능력을 가진 영웅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이 들어가려는 세상. 이 말을 듣고 그는 그곳에서 죽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묻습니다. 그 특정 세계에서 죽는다면 말이죠. 리스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온 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원래 있던 세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사기를 북돋우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리스타는 그들이 구출해야 할 세상으로 가는 포털을 열기로 합니다. 그녀가 사야에게 함께 가자고 하자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그런 위험한 세상에는 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타의 끈질긴 설득에 그는 결국 가기로 동의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리스타는 그가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그의 셔츠를 벗기고 능력 향상과 전투 준비를 위한 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스타는 사야의 기록에서 중요한 요소를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의 엄청나게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사야 계획에 동의한 리스타는 인장의 여신과 함께 차 한잔하러 아리아도 아리아라고도 불러요. 대화 중에 리스타는 사야가 세상 탐험보다 훈련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세계 탐험보다 훈련을 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 보통 다른 영웅들이라면 덜 걱정하며 모험을 떠날 텐데요. 하지만 아리아는 특히 S 난이도로 분류된 지오브랜드처럼 험난한 세계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녀에게 조언합니다. 리스타는 몬스터와 싸우면서 레벨을 업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요. 아리아는 다른 세계와 비교했을 때 신들의 영역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므로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아리아는 영웅을 위한 돌봄을 개선하기 위해 목욕 샤워 침대와 같은 방 안에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전에 간과했던 것들입니다. 그가 굶어 죽지 않았기를 바라며 서둘러 그를 확인하러 갑니다. 떠나기 전에 아리아는 신이 아닌 친구처럼 영웅을 대하고 소통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제공합니다. 신이 아닌 친구처럼. 나중에 리스타가 사야의 방에 음식을 담은 쟁반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못해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합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그녀가 먼저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샤워와 목욕, 그리고 쉴 수 있는 작은 침대를 제공합니다. 휴식을 취하라고요. 게다가 그녀는 하루에 3번 그의 방 밖에 식사를 두고 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루 3끼를요. 그녀는 그의 운동, 루틴이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훈련을 마치면 울릴 종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 종이 폭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의심을 품습니다. 리스타는 화가 나서 방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녀는 그가 훈련을 포기하고 이틀이나 사흘 안에 자신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이나 3일 안에요. 나흘이 지났고 사야는 혹독한 훈련을 계속합니다. 리스타는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이 남겨둔 음식을 먹고 있으므로 계속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남겨둡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사야가 초인종을 누르자 리스타는 흥분으로 가득 차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근육질의 남자가 있었는데 마치 초사 여인 3단계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스타는 그의 훈련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치를 보여주며 단 일주일 만에 1레벨에서 15레벨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훈련만으로 말이죠. 꾸준한 훈련,
그는 독특한 기술까지 익혔어요. 하지만 그의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사야는 그의 능력치를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해요. 그녀는 놀랐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브랜드로 떠나기 전 사야는 완벽하게 준비됐어 라는 구호를 만듭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첫 목적지는 에도나 도시입니다. 그들은 사야를 위한 갑옷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면서 사야가 다른 사람들을 깊이 불신하는 성격임을 알게 됩니다.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끊임없이 위협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적들, 사야의 음모를 무시하고 그의 이론을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나라는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그녀가 사야에게 애정을 느끼지만 그는 같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타는 무기 상점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사야에게 자신의 갑옷을 살 돈을 준 후 그녀는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요. 사야는 신중하게 하나 대신 세 벌의 갑옷을 사려고 합니다. 갑옷을 구입한 후 사야는 상당량의 연막탄도 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초도요. 그러고는 리스타에게 자신들이 물리칠 수 있는 몬스터의 소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리스타는 그들에게 초보 영웅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시에 도착했으며 저레벨 몬스터만 만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곳에서는 저레벨 몬스터만 만날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니나가 그들의 대화를 끊고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어떤 문제 없이 혼자 다른 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 없이요? 하지만 만약 몬스터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슬라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물들은 작고 파랗고 점액질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귀여운 부적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의 두려움을 덜어줘 주려는 목적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을 받기를 주저합니다.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리스타가 개입하여 소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걱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나중에 니나의 아버지가 와서 더 이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 후 그들은 싸울 몬스터를 찾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작은 슬라임이었습니다. 사야는 그 몬스터가 낮은 레벨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했지만 리스타는 슬라임은 일반적으로 매우 약하고 누구든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능숙하게 검으로 슬라임을 베자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몬스터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기술인 원자분열 배기와 지옥의 불이라는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슬라임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오레이터런드 그가 끝낸 후 리스타는 그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질책하며 슬라임의 능력치를 평가하기 위해 스캔 능력을 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야는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슬라임의 레벨이 낮고 능력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얻은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순식간에 리스타의 감각이 예민해지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마왕을 섬기는 사천왕 중 하나인 카오스 마키나가 근처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마왕이 사야의 소환 징후를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니다, 저레벨 영웅들은 보통 고레벨이 없는 마을에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어.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 그녀는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 순간 리스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가져가?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스캔 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한다 드러내며 그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강력한 몬스터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걱정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런 괴물과 마주쳐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규모. 그녀는 사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기 위해 돌아서지만 그는 이미 도망가기 시작했다. 도주 시도입니다. 리스타는 별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가며 버리고 간 것에 대해 꾸중을 퍼붓습니다. 자신을 두고 간 것에 대해 그 영웅에게 매료된 카오스는 그들을 열심히 쫓습니다. 카오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지만 사야는 영리하게 연막탄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칩니다. 일단 후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사야는 포털을 열어 신계로 돌아가 당분간 안전을 확보하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동안
잡히기 직전 사야는 카오스에게 불꽃 마법을 날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한편 리스타는 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위에 우연히 떨어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의도치 않게 그 포털을 통과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난 후 그는 그 세계로 돌아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훈련하고 레벨을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 세계로 돌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리스타를 강제로 내보내고 자신이 종을 울려 부를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종을 울려 부를 때까지 사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지 나흘째 되는 날, 리스타는 조바심을 느껴 수정구슬을 사용하여 카오스의 상황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카오스가 에도나시를 침략했고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빨리 오지 않으면 10분마다 시민들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리스타에게 경고합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시민 한 명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리스타는 서둘러 사야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려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스타에게 신계의 시간 흐름 비율을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브랜드의 10분이 신계의 16시간에 해당한다고 알립니다. 신계의. 이 말을 들은 사야는 자신감 있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계속합니다. 리스타가 개입하려 자하지만 카오스는 갑자기 다음 목표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데 그 목표가 니나의 아버지입니다. 리스타는 도와야겠다고 느끼지만 사야는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며 막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야에게 승산이 있다고 확신시켜주며 회복 마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죽더라도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니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에도나 주민들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부적을 선물한 소녀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에게 보호 부적을 준 이 말을 듣고 사야는 아마도 카오스가 부적 때문에 그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리스타는 이 말에 격분하는데 그렇게 끔찍한 무감각함을 보이는 영웅을 소환한 것을 깊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무감각함을 보이는 하지만 사야는 그가 죽으면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가 그러므로 그는 레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는 준비됐다고 그녀에게 알립니다. 리스타가 그의 레벨을 확인하자 리스타는 그가 15레벨에서 21레벨로 상승했음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카오스의 능력을 뛰어넘어 충분한 레벨을 달성했으므로 카오스와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사야는 평소처럼 자신의 유행어를 말했고 리스타가 카오스 앞에 포털을 만들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리스타의 머리를 쳐서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카오스가 그들을 발견하고 니나의 아버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니나 아버지에게 한편 카오스가 니나 아버지를 쓰러뜨리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는 사야를 알아챘습니다. 사야가 강력한 풍력 날개의 공격으로 그녀를 막는다. 리스타는 사야가 새로운 공격을 습득한 사실에 놀란다. 민간인을 구출한 후 사야는 카오스와 대치한다.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레벨에 도달했음을 깨달은 후 그녀는 자신의 힘을 해방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인상적인 체격과 막강한 능력으로 사야를 재빨리 추격한다. 능력. 사야가 자신과 호각으로 싸울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녀는 더욱 밀어붙이기로 결정한다. 자신을 더욱 몰아붙인다. 그녀는 자신의 검으로 자신을 찌르고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게 한다. 그녀의 몸에서 사야는 강력한 짐승의 공격을 받았지만 거의 패배 직전에 그는 짐승의 공격을 능숙하게 막아냈습니다. 리스타는 사야의 레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의 능력치로는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사야가 자신의 능력치를 숨기는 페이크아웃 스킬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스타는 이 스킬을 무력화하고 사야의 실제 레벨이 37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가 놀라운 능력치와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야는 초기 훈련부터 속임수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카오스와의 첫 만남에서도 그녀를 손쉽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그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힘을 능가할 때까지 말이죠. 그는 이 상황에서도 과도한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야는 빠르고 강력한 검 한 방으로 악마를 가볍게 물리치고 결국 도시를 구하고 그의 영웅적인 행위를 목격한 모든 이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업적에 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감사의 표시로 그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나요? 카오스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야는 자신의 몸의 잔해를 모아 불덩이들을 퍼부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카오스가 재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믿었습니다. 사야는 맹렬하게 불꽃 공격을 퍼부어 악마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의 불행한 결과는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 후 시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에게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니나와 그녀의 아버지만이 사야에게 구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출해 준 것에 대해 니나의 아버지는 그에게 보상으로 돈을 후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처음 제안한 금액이 부족하다며 그에게 모든 돈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처음 제안한 금액이 부족해서 리스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니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야는 실수로 니나의 부적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적을 그가 물건을 집어들며 몬스터를 끌어들이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몬스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도 마주하고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찾지 않고도 그들을 마주하고 처리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리스타는 자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야에게도 부드러운 면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사야에게 부드러운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야는 그녀를 놀라게 하며 그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계로 포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리스타는 그와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후 리스타타는 사야에 계속되고 끈질긴 훈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다시 아리아를 찾아갑니다. 이 부분은 1번 자막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S급으로 평가받는 세계를 구하려는 시도에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또한 그녀는 아리아처럼 존경받는 고위 여신의 지위에 오르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4번 자막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지 말라고 겸손하게 조언합니다. 300개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V랭크 세계가 있었다. 그녀는 구하지 못했다. 놀랍게도 그 세계는 구하기 가장 쉬운 세계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수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고 그것은 그녀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야가 갑자기 방에 뛰어들어 리스타를 찾으면서 대화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리스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충격을 받고 리스타는 아리아가 리아에게 마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며 질투심을 느낍니다. 아리아가 리아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온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야는 그가 푸시업과 스쿼트만으로 레벨업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말하며 리스타는 매우 기뻐합니다. 리스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훈련보다 몬스터 사냥에 더 집중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내포된 위험 수준. 그는 리스타에게 자신이 쓸 체육관 용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리스타는 거절하며 설명합니다. 그가 결국에는 더 이상 레벨업을 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아리아는 그에게 신계의 신을 찾아가 그들의 지도와 훈련을 요청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그를 키르크스 신성한 검 언제나 헌신적인 검색에 데려옵니다. 키르크스는 아리아가 사야의 훈련을 부탁했기에 사과합니다. 그는 사야에게 자신의 훈련이 혹독하지만 사야는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서둘러 분위기를 바꾸며 시르크스가 중도에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힘든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날 리스타는 식당에서 시르크스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야의 훈련 진행 상황을 묻고 그는 사야가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틀째 그녀는 다시 시르크스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약간 더 불안해 보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아차립니다. 그의 훈련 경과를 묻자 그는 화를 낸다. 사야가 더욱 강해졌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야를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사야가 이미 시르크스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리스타는 놀란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식당 구석에서 혼자 앉아 침울해 보이는 시르크스를 발견한다. 걱정스럽다.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시르크스는 답하며 눈에 띄게 속상해하고 좌절감을 표현하며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떠나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날 리스타는 시르크스와 함께 먹을 음식을 가져오지만 식당에서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야를 위한 식사를 준비할 재료를 부엌에서 찾던 중 리스트는 구석에 숨어있는 시르크스를 발견하는데 그는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묻자 그는 자신이 현재 사야에게서 숨고 있다고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야는 밤낮으로 그를 쉬지 않고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사야가 이미 그를 능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사야가 그들을 발견하고 추가 훈련을 위해 키르크스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키르크스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다시는 검술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검을 바다에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아리아가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며 리스타에게 위대한 여신 이슈타르가 리스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리스타는 떠나고 불쌍한 키르크스는 사야를 상대해야 합니다. 리스타가 떠나고 가엾은 키르크스는 사야에게 맡겨집니다. 이제 존경받는 신 이슈타르의 도움을 구하며 그녀는 에데에 묻습니다. 사야와 리스타의 훈련 진행 상황입니다. 리스타는 키르크스가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더 이상 검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검을. 이슈타르는 키르크스가 이전에 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키르크스처럼 특정 인간들이 신으로 환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키르크스처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기억을 잃게 되지만 영혼 깊숙이 새겨진 감정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야와의 훈련으로 인해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설명을 해준 후 이슈타르는 리스타에게 그들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알립니다. 사멜 도시로 가는 길에 이슈타르의 투시에 의하면 마왕군이 그 도시를 공격하려는 순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곧 공격할 것입니다. 그녀는 리스타에게 거기서 세상을 구하는 임무를 돕는 동맹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립니다. 세상을 구하는 임무에 도움이 될 동맹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 정보를 염두에 두고 리스타는 사야를 찾아 나서는데 그를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시르크스를 심하게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를 찾았을 때 사야는 시르크스를 심하게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시르크스를 엄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야는 이번에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불쌍한 키르크스는 이미 완전히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사멜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임박한 언데드 군대의 위협에 밀려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언데드 군대에 사야는 리스타에게 언데드를 물리칠 방법을 묻고 리스타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성수를 사용하거나 불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불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처 상점으로 가서 성수를 구입합니다. 사야는 1000병을 사고 싶어 하지만 주인은 재고가 부족하여 거절합니다. 성수 부족으로 인해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리스타가 중재하여 겨우 10병만 남았습니다. 이슈타르의 조언에 따라 마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착하자 신부수녀, 그리고 용족의 피를 이어받은 2명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용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부가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사야가 갑자기 성수를 뿌렸습니다. 리스타가 꾸중하자 신부의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왕의 사천왕 중 하나인 데스마글라가 보낸 언데드 잠입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왕의 사천왕 중 하나인 데스마글라가 보낸 자였습니다. 두 동료는 언데드와 싸울 준비를 했지만 사야는 재빨리 자신의 초고속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침입자를 베어버렸습니다. 리스타는 사야에게 아버지가 언데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묻습니다. 사야는 아버지가 그 무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아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방조치로 성수를 사용했습니다. 그저 하고 싶어서 했고 운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언데드 침입자가 나타나서 1만 명이 넘는 언데드 대군이 도시를 향해 진격하고 있으며 내일 아침 도시를 멸망시킬 작정입니다. 사야는 그와 리스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리스타는 모두를 재빨리 교회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예상대로 사야는 강력한 화염 공격으로 교회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파괴된 후 수녀는 기절합니다. 한편 마슈와 아루루라는 두 사람이 각각 젊은 전사와 작은 마법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야는 그들에게 추가적인 예방 조치로 성수를 뿌립니다. 언데드,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야는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한 후 그들의 낮은 레벨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빨리 판단했어요. 사야는 그들이 그 사제가 언데드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결국 그가 그들의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사에게 도전하려던 바시는 이 말에 격분했어요.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했던 거죠. 폭발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그들의 대치를 중단시켰고 교회를 파괴한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어요. 수녀가 사야를 두둔하며 폭발은 사실 좀비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좀비 아버지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좀비 군단의 긴급한 위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야와 리스타 여신과 영웅이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구할 거라고요? 군인들은 경의를 표하며 그들에게 좀비 군대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야는 도시를 도와준 대가로 보상을 요구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도시를 도와준 대가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군인들은 대장으로부터 모두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 제국이 후하게 보상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후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야는 자신이 모든 언데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하며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남은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마슈벨룰루 그리고 병사들에게 남아있으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젊은 전사는 그 생각에 열의가 없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떠나기로 합니다. 남은 시민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전사는 이 생각에 열의가 없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떠나기로 합니다. 사야는 자신의 비행 능력을 사용하여 언데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떠나기 전에 리스타에게 여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필요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신의 힘을 받아들여 신과 여신들은 추가적인 힘을 주어 영웅들을 돕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행 능력을 활성화하고 천사의 날개와 비슷한 날개를 틉니다. 천사의 날개와 같은 그녀는 그를 따라가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따라잡을 수 없고 곧 지쳐버립니다. 상황을 목격한 사야는 직접 그녀를 업고 재빨리 하늘을 가릅니다. 하지만 이 빠른 이동으로 인해 그녀는 헝클어진 모습이 되고 날개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찢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언데드 군대를 목격한 사야는 깨닫습니다. 위협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발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타는 그 세계에는 비행기와 폭탄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야는 자신이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마치 어디선가 나타난 것처럼 작은 운석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마다라처럼 적을 향해 그것을 던집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언데드 군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리스타는 그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세르크스와 훈련 중에 환영을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언제나처럼 신중하게 또 다른 운석을 떨어뜨려 적군 전체를 소멸시키고 결국 도시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체력이 많이 깎였다고 불평하지만 리스타는 사야가 자신의 체력의 4분의 1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임무 성공 후 돌아온 후
아루르는 리스타에게 마슈를 찾을 수 없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리스타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언데드 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리스타는 마슈를 찾는데 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사야가 자신의 방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기와 장비를 개량하기 위한 합성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스타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강철검을 강화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결과 백금검이 만들어지었지만 리스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용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용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한 여성이 나타나 사야에게 보내는 수수께끼의 소포를 전달하면서 회의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소포 안에는 사야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큰 거울이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의자에 묶인 젊은 남자의 실루엣이 비칩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들이 무서워하지만 그것이 마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스 마글렉의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먼 곳의 영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치인 거울을 보낸 것도 데스 마글라였습니다. 그것은 먼 곳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파괴된 것에 대한 복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 앞에서 마시를 죽일 작정입니다. 그것은 그의 군대의 파괴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데스 마글라가 마시의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그는 마시에게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시는 사야가 혼자서 언데드 군대 전체를 전멸시킨 놀라운 업적에 대한 감탄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중대한 순간에 죽음의 마글라가 그를 보내려는 찰나에 사후 세계에서 사야는 리스타에게 신계로 가는 차원을 신속히 열라고 긴급히 지시했다. 영역, 죽음의 마글라는 사야의 검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사야는 차원을 꿰뚫는 마법검을 능숙하게 휘둘러 죽음의 마글라의 손을 베어내며 시간을 벌었다. 사야가 포털에 들어가 리스타에게 시간 차이에 대해 알리며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메시를 구할 기회를 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세계에서 단 15분밖에 없는데 이는 겨우 실시간으로 10초 안에 메시를 찾아 구출해야 한다. 리스타는 이슈타르에게 마슈의 위치를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사야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사야에게 단단히 행동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야는 그녀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이슈타르는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사야는 다른 여신들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포탈만 열어주겠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모든 여신들을 위해서처럼 말이에요. 대여신은 설득당했고 이어서 마슈와 데스 마글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마슈와 데스 마글라의 위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자 사야는 데스 마글라 바로 앞에 포탈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동의했어요. 그때 사야가 도착하여 리스타에게 재빨리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는 리스타가 마슈를 구하는 동안 데스 마글라와 싸울 작정입니다. 사야는 즉시 데스 마글라를 공격하여 그가 마슈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마슈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리스타는 재빨리 마슈를 치료했지만 리아의 공격은 데스 마글렉에 효과가 없었고 그는 즉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데스 마글라는 즉시 방어막을 펼쳤습니다. 데스 마글라는 모든 공격의 면역인 유령 불 속성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단 얼음 마법 공격은 예외입니다. 얼음 마법을 제외한 모든 공격의 면역입니다. 사야의 불 공격은 몬스터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패배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영리하게 무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주먹 실력으로 유령을 얼려 붙잡았다. 사야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부적을 준비해 두었다. 화염 공격을 사용하여 데스 마글라, 소환수를 잃고 약해진 유령 괴물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이 승리로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슈에게 그 후 마슈는 회복하고 사야의 놀라운 힘을 인정한다. 그는 겸손하게 사야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하고 사야는 자신의 물건을 책임지고 나르는 한 마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답한다. 사야의 소지품을 마시는 사야에게 용의 그 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16년 전 하늘에서 온 전설적인 용이 자신과 아루루를 데려가 위대한 영웅과 힘을 합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법의 봉인을 풀어 강력한 무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리스타는 그 생각에 들떠 사야가 무기를 얻어 힘을 키우도록 열렬히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다른 활동에 앞서 레벨업을 위한 훈련을 우선시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 레벨업 훈련을 우선시하겠다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레벨업 훈련을 우선시하겠다고 그는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들의 영역으로 여행을 떠나 키르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야와의 이전 만남에 깊이 영향을 받아 검을 버리고 요리의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야는 그에게 마슈의 검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부탁했고 그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는 사야가 아닌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마슈를 훈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불의 여신 헤스티아에게 다가가 공손히 알루르에게 불 마법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신은 세계를 구원하려는 영웅들을 돕는 것은 신들의 책임이라며 자유롭게 허락했습니다. 신들이 영웅들의 세계 구원을 위한 여정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사야는 리스타에게 훈련을 시켜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에게 말이죠. 뜻밖에도 리스타는 파괴의 여신 발키리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여신이죠. 순하게 말해서 그녀는 상당한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리스타를 삼류 여신이라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타가 세계 랭킹 S급을 구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세계 랭킹 S급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녀는 리스타를 칭찬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발키리가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타는 발키리가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저는 자신감 있게 발키리에게 다가가 그를 훈련시키라고 요구했고 주저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키리는 분노가 치솟았고 그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아가 갑자기 나타나 발키리에게 진정하고 저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에리아는 적과 소환된 특별한 영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급 세계 최고 등급의 세계를 구출해야 해요. 발키리는 나중에 에리아를 볼 수 있다는 조건으로 결국 진정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에리아를 뜻밖의 상황 전개 후 에리아는 사야에게 전쟁의 여신 아다넬라가 이상적인 훈련자라고 제안했어요. 아다넬라는 전쟁의 여신이에요. 아다넬라는 그녀의 괴짜스러움 아니면 엄청난 광기로 유명해요. 미친 정도가 심해요. 아다넬라는 그를 훈련시키기로 동의하고 그녀의 유명한 영원한 검무술을 시범 보여요. 동작을 그녀는 자신의 훈련이 극도로 힘들어서 몸이 완성되기 전에 나눠줄 거예요. 하지만 사야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서 훈련을 받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에게서 훈련 첫날 마슈는 검술 실력을 향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타가 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동안 아다넬라가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야의 훈련 진행 상황이 궁금했던 리스타는 아다넬라에게 훈련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가는지. 아다넬라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항상 훈련받고 싶어 했기에 사야의 열정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훈련받고 싶어 했으니까요. 마침 사야가 아다넬라를 불러 다시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리스타는 사야가 먼저 떠난 후 식당에서 마슈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야는 일찍 떠났었습니다. 리스타는 마슈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었고 사야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젊은 전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리스타가 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자 아다넬라가 더 단정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리스타가 외모가 변한 이유를 묻자 아다넬라는 사야에게 헝클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경 쓰여서 바꿨다고 대답했습니다. 못생겨 보여서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스타가 아다넬라에게 사야에게 신속하게 다음날 출발 예정이라 영검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다넬라는 사야가 이미 숙달했고 천재라고 말했어요. 아다넬라 말로는 사야는 그녀가 인정한 유일한 인간이라고 해요. 리스타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훈련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 리스타는 마슈와 아루루를 데리러 갔어요. 리스타는 마슈가 훈련 덕분에 상당히 성장했음을 깨달았어요. 레벨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아루루는 레벨이 전혀 오르지 않아서 속상해했어요. 레벨이요? 헤스티아우카 여신께서 알룰루에게 불마법의 힘을 감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힘을 다룰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마법을 사용하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알룰루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 후 그들은 로비에서 사야를 만났습니다. 아다넬라가 자신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도착하자 사야를 급히 껴안았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눈부신 모습에 놀랐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다넬라가 사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늘 그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성껏 케이크를 구워 그에게 선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무감각한 사야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케이크가 역겹다고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아다넬라는 미쳐 날뛰며 분노를 폭발시켜 주변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리스타에게 차원문을 열어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기오브랜드 세계에서 그들은 용의 마을을 찾아 여정을 시작합니다. 드래곤 빌리지로 여정 중에 여러 몬스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야는 최근에 얻은 불사의 소환 능력으로 쉽게 몬스터들을 물리칩니다. 불새가 근처 몬스터들을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하지만 새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몬스터도 쓰러뜨리지 못한 작은 친구들은 사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몬스터 한 마리도 못 이겼습니다. 리스타가 그의 능력치를 보려담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속임수 능력을 사용해 막습니다. 능력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장난스럽게 눈을 찌르며 더욱 장난스럽게 상호작용합니다. 재밌게 놀리고요. 그 후 그들은 횃불을 사러 드워프 상점으로 향합니다. 예상대로 사야는 무려 500개의 횃불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스타가 나서서 겨우 5개로 타협하게 합니다. 용족의 손에 새겨진 문양 덕분에 그들은 결국 마법 봉인이 걸린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용의 굴에 도착합니다. 그 문은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사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문을 공격하고 파괴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은 원래 계획대로 문을 수동으로 열려고 했던 그들에게 사기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은 열렸습니다. 그들은 차원문에 도착하고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용마을에 도착하여 강력한 무기를 얻으려면 그들은 원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원 안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사야는 조심스럽게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그는 첫 번째 실험으로 도마뱀을 포털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도마뱀은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일행은 포털로 들어가고 따뜻하게 마시와 알룰루와 같은 종족인 용인 라고스에게 맞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알룰루, 라고스는 그들의 지도자 레비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여정을 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왜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겼는지 생각합니다. 종족, 라고스는 드라코누스가 용과 인간의 자식이라고 설명하며 그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용의 외모는 그들 내부의 용의 피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용이나 인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사야는 아이들에게 간결하게 그들이 희석된 용의 피를 가진 용인간, 혼혈이라고 알려주는데 불행히도 이것은 그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레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드래곤킨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왕을 물리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슈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용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그의 능력치와 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알룰루는 레비와 같은 힘을 원하지만 레비는 그녀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알룰루는 마왕 익세이션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운명입니다. 익세이션. 이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웅들은 특히 마슈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레비는 데몬킨이 이미 상당 부분을 정복했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을 구하고 익세이션을 얻는 것은 알룰루가 죽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레비는 심지어 어린 마법사를 부러워하며 다른 용들도 알룰루에게 절을 올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알룰루는 결국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나중에 리스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야에게 조언을 구하려던 바로 그때 그녀는 그가 속도석 구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리스타는 그에게 알룰루의 문제를 우선시하라고 조언하지만 사야는 차가운 태도로 알룰루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알룰루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친다. 희생제의식은 성대한 축제로 이어지고 영웅들은 호화로운 연회에 초대받는다. 어린 잠자리들이 리스타와 마슈에게 쿠키를 건넨다. 리스타는 쿠키를 받지만 사야가 마슈에게 쿠키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알룰루가 희생을 치러야 할 순간이 온다. 용의 지도자는 마법의 검을 얻으려면 자신의 온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특별한 구덩이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 신성한 검이 탄생한다. 이에 마슈는 알룰루를 구출하기 위해 모든 세력에 맞서 대담한 구출 작전을 시도한다. 운명이죠. 하지만 그의 노력은 경비병들에 의해 좌절되고 알룰루는 물러서서 희생할 의지를 버립니다. 경비병들은 그녀를 구덩이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야가 예상치 못하게 개입하여 경비병들을 손쉽게 물리칩니다. 그는 알룰루에게 자신의 짐꾼이기 때문에 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리스타는 알룰루가 전설의 검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마왕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그런 무기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리스타는 웃으며 그의 결정을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있게 그들이라고 선언한다. 검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이다. 영웅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갑자기 마비되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레비가 예견한 일이었다. 그래서 쿠키를 포함한 연회 음식에 마비 약물이 첨가된 것이다. 고기에더 알룰루가 구덩이에 던져지려는 순간 시원하고 차분한 표정의 사야가 일어섰다. 그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고려한 후 레비는 결정합니다. 알룰루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와 맞서야 한다고. 그녀는 변신하여 거대한 용이 되고 그들이 서 있는 절벽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들은 서 있는 절벽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비늘은 뚫을 수 없고 그가 가하는 어떤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가할 어떤 해도 막을 수 있다고. 사야는 자신감 있게 용살검을 휘두르며 그들이 향하는 용의 굴에 대해 알게 된 순간부터 용과의 싸움을 예상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의 목적지 용의 굴에 대해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검을 강화하고 마슈 아루루의 머리카락과 리스타의 머리카락 100가닥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리스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용된 것에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사야는 레비를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아루루가 공격 대상이 되었지만 사야가 그녀를 구합니다. 레비는 예측에 동의하고 아루루가 착용한 저주 목걸이를 작동시켜 그녀를 죽이려만 합니다. 사야는 저주를 풀라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거부하자 레비를 공격하여 그녀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항복을 거부한 레비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비늘로 된 무적의 갑옷을 만듭니다. 사야는 전에 샀던 속도의 씨앗을 먹고 예비검을 휘두르며 레비를 공격합니다. 공격이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그의 목표는 그녀를 구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계획을 재빨리 알아채고 자신이 특수 갑옷을 해제하여 마법을 풀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아가려는 척하며 그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야는 날개에 불꽃을 붙이는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하지만 사야는 그녀의 댕감에 날개를 불길로 휩싸는 강력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녀가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녀가 떨어지면서 알루루가 착용하던 저주받은 물건이 산산이 부서진다. 구덩이에서 검이 나타나 변신한 레비임을 드러냅니다. 레비, 사야는 자신의 육체가 변했으니 이제 알룰루의 피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베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가 휘두르던 검은 전설의 성검 익시앗으로 변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마왕을 물리칠 열쇠라고 전해집니다. 사야는 이 상황이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선언하며 희생이라는 생각을 일축합니다. 포털을 통과한 후 리스타는 마슈와 알룰루가 사적인 연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그녀는 친절하게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사야와 함께 다른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하며 리스타는 나타난 거미 전설에 그 검이 맞는지
그것에서 어떤 힘도 느껴지지 않아 사야에게 묻습니다. 사야는 자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검 중 하나를 조작하고 개조하여 진짜 검인 것처럼 속였다고 밝힙니다. 모두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였습니다. 그의 의도는 모두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리스타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마왕을 물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들의 현재 접근 방식으로는 하지만 사야는 다른 방법을 찾아 승리를 거머쥐겠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 후 리스타에게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용의 마을을 나서자 그들은 막강한 로제가드 제국 기사단과 마주하게 됩니다. 위압적인 로제가드 제국 기사단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국 기사단장은 악마 군주와의 싸움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가 요새에서 악마 군주와 맞서 싸우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의 지휘관은 이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병사들은 벨제붑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왕군을 이끄는 간부 중 한 명입니다. 인간과 파리의 특징을 모두 지닌 존재이며 엄청난 규모의 파리 군대를 지휘합니다. 영웅들은 그곳으로 날아가 거대한 요새가 수천 마리의 파리로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벨제붑의 스탯을 확인해 보니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그들은 대장이 군대를 이끌고 요새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파리들은 병사들을 공중으로 띄워 밑겨누 순식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그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하지만 세이야는 지금 공격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파리들이 인간의 눈으로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눈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들과의 대결은 무의미하며 결국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비극적인 병사들의 학살 이후 그들은 로잘리 대위를 만난다. 그녀는 전사한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한 후 그들에게 전우들을 위해 복수하기 위해 다시 싸울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명하게도 그녀에게 재편성하여 전략을 세운 후에야 싸움을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더 이상의 조치는 없습니다. 동의한 후 그녀는 그들을 알고 요새로 안내하는데 거기서 적에 대한 다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에 대한 다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정 중에 그들은 마왕의 군대가 대전사가 있는 요새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전사는 바로 그 대장의 아버지입니다. 대장의 아버지죠. 대전사는 막강한 힘을 지닌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적이 그와 맞서 싸우려 한다면 빠르고 확실한 패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야는 그가 막대한 힘을 이용해 적을 물리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전쟁 지휘관이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사유로 수소를 떠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며 남겨집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야는 모든 잠재적인 위협이나 성 안에서 적을 만날 가능성을 나열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이나 위협의 가능성을 모두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로잘리 대장은 좌절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영웅이 직접 문제에 맞설 것이기 때문에 회의는 불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야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가 먼저 훈련을 시작하러 떠날 것이므로 전략을 선택하는 중입니다. 리스타는 신계의 시간 차이를 설명하며 그들이 단 1시간만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실제로 3일 동안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로잘리 대장은 그가 자신들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를 겁쟁이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야는 엄청난 속도의 파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로잘리는 사야가 자신의 병사들의 학살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타는 도와주려 했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로잘리의 영웅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집니다. 리스타는 훈련을 위해 1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하며 전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로잘리 대장은 단호하게 남아 여신에게 그녀의 병사들이 겪은 고통이 엄청나게 잔혹했으며
리스타와 같은 불멸의 존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야는 그녀의 불평을 가로채며 전략 없이 공격을 감행한 그녀의 결정 때문에 병사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녀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잘리의 주먹 시도는 사야의 빠른 방어에 맞서며 그녀는 강하게 성평등을 믿습니다. 그에 대한 응수로 그는 강력한 뺨을 날립니다. 로잘리가 계속해서 그를 때리려 하지만 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능숙하게 막고 방역하여 로잘리는 햄스터처럼 볼이 부어오릅니다. 사야는 완고한 로잘리에게 사과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에 대한 응수로 그녀는 혼자서 괴물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그룹은 신계에 도착하고 사야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로잘리에게 손찌검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잘리의 경솔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그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자신에게 파리를 물리칠 방법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리스타에게 총이나 발사체와 관련된 신이 있어서 파리를 이길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리스타는 그런 신은 없다고 알려줍니다. 솔직히 그런 신이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를 신성한 숲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궁술의 여신 미다스가 있는 곳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동시에 여러 화살을 쏘는 기술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런 기술은 없다고 여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신은 그런 기술은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비슷한 대안으로 그녀는 한 개의 화살을 쏘아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여러 개의 화살이 같은 목표물에 명중하는 공격을 제안합니다. 표적에 기술을 사야에게 시범 보인 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배울 수 없다는 이전 진술. 하지만 그는 먼저 마법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녀는 그를 훈련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사야는 알룰루에게 다가가 불화살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화살을 그 어려움을 알아본 알룰루는 자신감 있게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스포일러주의 그는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의 실력에 감탄한 미다스는 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리스타는 키르크스를 만나고 키르크스는 그녀에게 사야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키르크스는 아도넬라의 정신 상태가 그 이후로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정해졌고 저를 해치겠다고 집요하게 위협하며 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여신은 아리아에게 다가가 상황을 알립니다. 예대? 하지만 아리아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아도넬라를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첫째로 그녀는 세상을 구하는 데 헌신하는 영웅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미레입? 설령 그녀가 어떻게든 그렇게 한다 해도 영웅은 분명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방어. 게다가 그녀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동안 아리아는 마슈와 아루루에게 자신이 그들의 능력을 개방하는 것을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리스타는 그러한 도움은 반칙에 해당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자신의 역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깨우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 리스타는 아도넬라를 방문합니다. 만나자마자 리스타는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아도넬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광분한 여신은 사야의 행방을 묻기 시작합니다. 리스타는 차분하게 혼자 돌아왔고 사야는 다른 세계에 남아있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세계에? 하지만 아도넬라는 믿지 않습니다. 리스타가 사야에게 다가가 아도넬라가 그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떠나자고 제안하자 아도넬라는 은밀히 그녀를 따라 신성한 숲속에서 사야의 위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야를 끝장내려고 덮치기 직전 자신감 넘치는 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머리를 지적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무심한 말과는 달리 상냥하게 그녀의 머리를 쓸어 넘겨줍니다. 그의 말투는 여신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결국 그를 용서하게 합니다. 이는 주로 그녀가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타는 사야가 상황을 얼마나 쉽게 처리했는지 놀랐고 그저 자신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리스타는 젊은 영웅들의 훈련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마슈가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용의 배의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알룰루는 최근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 얻은 능력을 마슈에게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느리게 했다가 다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에 대해 리스타는 아리아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야의 궁술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란 아리아는 마이다스와 함께 훈련시키러 데려갔냐고 묻습니다. 리스타는 이를 확인하며 자신이 유일한 궁술의 여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아리아는 미다스가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소환된 영웅들을 납치하여 성적 착취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신과 인간 사이의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사야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그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거브랜드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로에 리스타는 긴급함을 느껴 사야를 찾아 재빨리 달려갑니다. 니다. 숲에 들어서자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야를 발견합니다. 나무에 묶인 미다스는 그를 유혹하려 합니다. 그녀는 화살 3개를 쏘아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사야는 그 제안에 관심 없이 그녀의 끈질긴 행동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이마에 화살을 직접 쏘아 죽입니다. 미다스는 격분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녀는 다시 사야를 유혹하려라 합니다. 그를 제압할 수 없자 그녀는 마슈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슈가 순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사야가 개입하여 5개의 화살로 그 음란한 여신을 사로잡습니다. 이 행동으로 마슈의 훈련은 효과적으로 끝나고 사야는 자신감 있게 그의 캐치프레이즈 완벽하게 준비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바알제붑과 그의 파리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요새에 도착하자 그들은 로잘리 대위가 홀로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동을 취해야만 했던 그들은 재빨리 그녀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로잘리가 탑으로 올라가자 사야는 그녀를 교묘하게 미끼로 이용하면서 은밀하게 바알제붑을 저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머리 병사가 소란을 피운 탓에 생긴 작은 실수로 인해 바알제붑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벨제붑이 선장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 떨어뜨려 죽이려 합니다. 사야는 다른 방법이 없어 리스타에게 적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적에게 화살을 쏘려 합니다. 처음에 파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맞지 않으려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로잘리를 떨어뜨리려는 순간 리스타는 날씨가 좋다는 말로 파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날씨가 좋다고 말하며 파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러한 방해 덕분에 사야는 높은 곳에 있는 파리를 성공적으로 쏘았습니다. 화살이 그를 강제로 풀어주게 만들고 리스타는 그녀를 구합니다. 땅에 닿기 직전에 말이죠. 한편 파리는 자신만만하게 마법 화살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속도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면서요. 파리는 이미 사야의 사격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야는 여러 개의 화살을 능숙하게 쏘아 베엘제붑을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베엘제붑을요? 하지만 파리가 자신의 속도를 자랑하며 사야에게 돌진하는 순간 자신의 가슴에 난 커다란 구멍을 갑자기 알아차립니다. 사야는 화살을 불사조로 변형시켰고 그 불사조들이 뒤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결국 벨제붑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사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마슈와 울룰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의도치 않게 남은 파리를 모두 없애버리고 불쌍한 마슈와 울룰루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울룰루는 마슈를 재촉하고 마슈는 재빨리 파리 시체들을 모읍니다. 마슈가 끝내자 사야는 시체들을 태워 없앱니다. 로잘리가 떠나기 전 그녀는 우리 영웅들에게 이젤 마을 근처 사원에 있는 전설적인 갑옷에 대해 무례하게 알려줍니다. 그녀는 사야가 마왕을 물리치려면 그 갑옷이 필요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횃불을 팔았던 바로 그 드워프 상인이 소환한 악마 괴물이 이 참사의 원흉임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사신왕이라 불리는 4명의 악마 중 하나인 소환사 쿨카폴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설의 갑옷을 얻기 위해 괴물을 이용했지만 이후 사야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했습니다. 리스타는 전설의 검과 갑옷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인은 설명하면서 자신이 사야와 맞서다. 그러고는 원안으로 들어가 이타적인 희생을 치르며 낫을 든 타네다스를 소환한다. 이 희생에는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전에 죽였던 마을 사람들의 목숨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사야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엄청난 힘을 가진 신에 맞서 사야는 필사적으로 방어한다. 하지만 사야의 실력은 충분했고 그는 성공적으로 신을 베어 두 동강으로 쪼갠다. 사야는 리스타에게 탈출 수단으로 신들의 영역으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함께 성공적으로 적을 따돌립니다. 하지만 차원 이동 능력을 가진 크로스드가 그들을 신들의 영역으로 따라왔기에 그들의 행복은 짧았습니다.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크로스드가 그들을 신들의 영역으로 따라왔습니다. 리스타는 사야에게 저승사자의 약점을 발견했는지 물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 신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드는 무적이었습니다. 손쉽게 재생되며 각 신들을 차례로 무찔렀습니다. 아다넬라조차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이미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는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크로스드를 파괴의 여신이자 가장 강력한 발키리에게로 그들 모두 중에서 그녀에게 괴물과 싸우라고 부탁한다면 그녀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야는 사신에게 발키리가 작업 중이던 그림을 파괴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자극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작업 중이던 그림을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크로스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공격 또한 그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아채고 발키리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랄라의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악마의 문을 소환하여 그녀의 적들을 영원히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을 영원히 가둡니다. 마침내 저승사자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시전자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인간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발키리는 과다출혈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신들은 불멸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사망과 관련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는 고통에서 쾌락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후 사야는 여신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자신을 훈련시켜 달라고 소망을 표합니다. 그는 특히 그녀가 방금 시범 보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 기술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야는 자신을 훈련시켜 달라고 고집하며 해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연민을 느낀 발키리는 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10분 안에 그녀의 장소에서 만나 모두가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마시와 알룰루가 아리온과 훈련하러 가는 동안 사야가 리스타에게 아다만타이트라는 엄청나게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전설의 갑옷 조각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그 후 그는 그 조각을 자신의 검과 합쳐 파괴할 수 없는 검 아다만티토르를 만들어내지. 마왕을 완전히 물리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소중한 무기가 될 수 있어. 가치가 있을 거야. 리스타는 흥분해서 사야를 껴안지만 사야는 친절하게 부탁하지. 불쾌한 냄새 때문에 그녀가 물러서게 했다. 그의 친절함은 정말 모두에게 예외적이다. 당황한 여신은 목욕하러 가기로 한다. 목욕탕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그 순간을 이용해 떠나고 있던 케르크스를 만난다. 그때 상황을 이용했다. 그녀는 케르크스에게 위대한 여신 이슈타르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재빨리 알린다. 이로 인해 리스타는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중에 이슈타르는 리스타에게 그녀의 영웅 그루비로 여행해야 한다고 알린다. 지오브랜드의 수도로.
그 도시는 마지막 악마왕이 이끄는 공격을 받기 직전이다. 그의 모든 군대를 그들을 위해 그를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타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후 리스타에게 목욕을 할 것을 권합니다. 식초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후에 리스타는 아리아와 함께 훈련을 받고 능력을 완전히 익힌 마슈와 아루루루를 데리러 갑니다. 그 후 그들은 독특한 훈련을 하고 있는 사야를 방문합니다. 여신 발키리와 함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타의 행동은 질투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녀는 사야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인형을 만들었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선물하려고. 이 고백에 발키리는 불안감을 느껴 리스타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마시와 아룰루도 그 인형이 좀 과하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그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그 인형을 소지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소장품에. 리스타는 그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사야가 평소처럼 자신의 유행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도로 향하던 중 수천 마리의 괴물들이 공격을 준비하며 포진해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때 최후의 천마왕 이레이저 카이저가 등장하여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사를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사야가 출발하려는 순간 전쟁의 지배자가 나타나 놀라운 힘으로 이레이저와 그의 모든 군대를 손쉽게 무찌릅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위협을 달성합니다. 에즈라 밀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시간보다 짧은 전투 후에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지만 왕인 왕께서 우리 영웅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그는 몸이 좋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전쟁의 주인이 무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요새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가 아기로 변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로잘리가 재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병사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가 전쟁 지배자의 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나요? 어쨌든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 전 그를 공격하려다가 마왕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얼마 전 그를 공격하려다가 말이죠. 그녀는 2시간 후에 성에서 만나자고 요청하고 그룹은 그동안 도시를 탐험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는 동안 도시를 탐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승리를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리스타는 술집이나 카지노에 가서 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사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그녀의 기대감을 꺾는다. 그는 마왕을 물리칠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고 설명하며 다른 아무도 이 중요한 임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시를 거닐던 사야는 치유 효과가 있는 약초를 파는 상인을 만난다. 역시나 사야는 그 약초를 1000개나 사기로 한다. 리스타는 자신이 약초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유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그 상인은 그녀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결국 리스타는 치유 약초가 더 빠르게 상처를 치료하는 바람에 패배합니다. 상처 치료에 효과가 더 빨랐습니다. 성에서 로잘리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간청을 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왕 토벌 임무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마왕과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로잘리는 아버지이자 전쟁 영주가 중병에 걸려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을 아버지와 소중히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그 후 그들은 전쟁 영주와 함께 그의 마왕성 공략 전략에 대해 리아는 이미 왕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왕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 병사가 도착하여 마왕군 생존자들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왕군 생존자들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야는 그들을 막기 위해 개입하겠다고 나서고 리스타는 전쟁 지휘관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전쟁 지휘관은 그녀에게 예배당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쟁 지휘관은 그녀를 신들이 숭배되는 예배당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신들의 영원한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리스타는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천상의 방에 모든 신들의 영혼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 신의 육체를 잃으면 천상계로 이동하여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즉 리스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혼은 그녀의 진짜 영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영혼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웅들이 죽으면 원래 세계로 돌아갑니다. 우리 씨는 전쟁 지배자가 한 말, 특히 연쇄 파괴라는 마법 아이템을 언급한 부분에 불안해합니다. 그가 그 아이템이 완전히 신과 영웅들의 영혼을 지워 환생을 막는 거야. 게다가 마왕은 그 능력을 가진 신살자라는 검을 만들어 그에게 친히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왕을 만났을 때 마왕이 그의 속내를 금방 알아채고 영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깊은 질투를 알아봤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왕은 그 노인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마왕은 그 노인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전쟁 지휘관이 리스타를 공격하지만 리스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붙잡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사야를 부릅니다. 그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순간 로잘리와 함께 우리 일행이 도착합니다. 그녀는 펼쳐지는 광경에 충격을 받지만 사야는 가까스로 리스타를 구합니다. 바로 그때 전쟁 지배자가 사야가 어떻게 위험을 알았는지 묻자 사야는 단순히 평소처럼 모든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대답합니다. 막 전투에 돌입하려는 순간 전쟁 지배자는 갑자기 병에 걸린 듯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립니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에게 내려진 악마의 영혼 구슬을 삼킵니다. 마왕. 이 구체는 그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향상시켜 사야가 따라가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젊어진 주인공. 이제 젊은 전쟁의 명장이 된 그는 빠르게 사야의 공격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사야가 팔에 추를 달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가 추를 벗자 훨씬 민첩해집니다. 추를 벗는 것은 언제나 강력함을 증명합니다. 새롭게 얻은 민첩성으로 그는 성공적으로 적과 맞섭니다. 리스타는 알룰루에게 사야에게 빠른 주문을 걸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알룰루는 이미 미리 사야의 지시대로 시간을 맞춰서 리스타는 사야가 또다시 평소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야가 평소의 유행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평소의 루틴이 예상대로 진행될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격렬해지는 전투 중 사야는 발키리에게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용감한 희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서 동시에 강력한 전쟁 지휘관의 팔을 자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전쟁 지휘관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강력한 전쟁 지휘관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일격으로 전쟁 대장을 물리친다. 검 공격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전투가 끝난 후 리스타가 사야의 팔을 성공적으로 다시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야는 리스타에게 로잘리의 치유도 고려해보라고 겸손히 제안합니다. 아버지. 로잘리는 아버지의 배신 때문에 돌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야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잘리는 화를 내며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며 제국의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야는 다시 한번 그녀를 때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소리를 질러도 아버지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강조한다. 그녀가 소리쳐도 아버지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와 소통하라고 재촉한다. 결과적으로 로잘리는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된다. 나중에 전쟁 영주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는 보고가 나오고 로잘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사흘 동안 휴식을 취했던 사야는 마침내 깨어나 자신의 무리를 모은다. 그는 마왕과의 대결이라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리스타와 키 작은 친구들은 신나서 저녁에 축하할 물건들을 사러 가기로 해요. 그동안 사야는 혼자 도시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사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를 뒤져봤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슈타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아리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물 짓고 있는 아리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들의 영혼이 보관된 방 이슈타르가 그들을 기다리는 방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야가 혼자서 마왕성으로 향했다고 간결하게 알립니다.
마왕의 성으로 혼자 갔다고 말이죠. 리스타는 조심성 많은 자신 같은 영웅이 혼자 갈 수 없다며 항의합니다. 특히 연쇄 파괴의 위험으로 영혼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슈타르 여신은 사야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태도는 그렇더라도 항상 그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야가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용마을에 갔던 이후로 이미 최고 레벨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진짜 힘을 감춘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한 힘을 숨긴 이유다. 그는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왕님, 이 순간 리스타는 마시와 울룰루에게 사야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힌다. 익사시한 검을 들고 있으며 현재는 갑옷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슈타르는 사야가 발키리의 치명적인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한다. 바랄라의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타는 발키리가 처음에는 가르치기를 거절했지만 이슈타르는 리스타가 방에서 그들을 방해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오라 파괴 최대 의식을 완료하고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이슈타르는 발키리가 궁극적으로 사야의 세계를 구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목격한 후 그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입니다. 리스타는 사야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궁금해하며 최고의 여신에게 사야의 전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합니다. 사야는 실제로 100년 전 여신 아레아에 의해 영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은 티아나라는 어린 공주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그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야는 그의 태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보였고 더 편안해 보였으며 꾸준히 도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신중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세계의 마왕과 맞섰을 때 사야는 간신히 그를 물리쳤습니다. 혹은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마왕은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두 개의 삶을 살며 그는 동료를 죽였습니다. 여신 아리아와 비극적으로 그의 아이를 임신했던 티아나를. 아리아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책임감을 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리스타의 감정이 그녀를 압도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티아나 공주의 환생임을 알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리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얻은 지식을 통해 그녀는 모든 기억을 되찾습니다. 이스타는 사야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후회의 감정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그를 불렀을 때 그 감정들은 속성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처음에 말했던 단어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말했던 단어 바로 속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그는 자신이 이전에 소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레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두 용족의 지원을 받아 사야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용족의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규칙 위반이었지만 이슈타르는 그녀의 마왕의 둥지로 통하는 포탈을 연 사실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불굴의 의지에 감탄해서 말이죠. 마왕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야가 이미 도착해서 발할라의 문을 이용해 마왕을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고 마왕은 전력을 다해 저주받은 문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사야는 자신의 검으로 마왕을 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 검은 고정이 되지 않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야는 끈기 있게 된 맹렬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리스타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리스타 인형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바랄라의 가시와 검을 합성했습니다. 저승의 검을 사용하여 마왕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문이 패배한 존재를 완전히 흡수합니다.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린 그는 바랄라 사용의 반동으로 심하게 출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랄라 사용의 반동으로 그는 리스타에게 마계에 직접 들어온 신규 위반에 대해 묻습니다. 소굴에 직접. 그러나 그녀는 그를 구하는 것이 규칙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생존이 그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깨지고 있다. 사야는 그가 마왕을 쓰러뜨렸다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리스타는 신성한 힘을 불러 신성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슈타르는 그녀에게 규칙을 위반했으며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성한 영역 내에서 또 다른 규칙을 어기고 있다. 이슈타르는 리스타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심각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신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스타는 단호하게 자신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벌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녀에게 닥칠 것입니다. 신성한 힘이 절정에 달하자 그녀는 레아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그녀는 사야의 모든 상처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모두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야기에서 리스타는 사야에게 키스하려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그녀를 밀어낸다. 한 방에 날려버려. 하지만 올룰루는 갑자기 저주받은 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강력한 마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더욱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려 최종 공격.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사야는 더 큰 문을 엽니다. 그를 가두는 그 문은 마왕이 드디어 영원히 사라졌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마왕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사야는 슬프게도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리스타가 그를 치료하려 하지만 호전되기는커녕 상태가 더욱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가속화된 속도로 무는 사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더 이상 그를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에게 사야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문은 그럴 수 없고 점차 사라져갑니다. 소멸합니다. 꼬마들은 사야를 신계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하지만 리스타는 그가 사야를 치료하는 것을 멈추면 사라질 것이라고 알립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변함없는 그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그를 돕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리스타를 꽉 껴안고 몸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힘을 내어 리스타를 다시 자신에게 불러들입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번에 그녀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완전히.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리스타는 떠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녀는 최근 제국 기병대에 입대한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목적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모두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작별 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여 우리의 여신은 아직도 사야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즉시 사야의 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그의 방으로 향하며 그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후에 아리아는 리스타에게 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리아는 준비하면서 리스타에게 그녀의 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하며 함께 의회실로 향합니다. 그들이 만났던 모든 여신들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 미다스를 제외하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다음 희생자를 찾는 듯합니다. 그녀의 다음 희생자를 의회실에서 이슈타르는 기브란드를 구출한 그녀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SS급 세계 구출이라는 벌을 내립니다. SS급 세계를 구하는 임무를 게다가 그 세계는 그녀가 전생에서 죽었던 세계입니다. 리스타의 벌을 지켜보던 아리아는 대신에게 그 벌을 내린 것을 나무랍니다. 그녀에게 그런 벌을 내린 것을 그 세계는 이미 마왕에게 정복당해 마계로 변했으니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마왕에게 정복당해 마계로 변한 세계를 그녀는 대신 리스타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의사를 밝히지만 이슈타르는 거절한다. 그녀의 요청을. 게다가 그 벌 때문에 리스타는 그 세계에서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세계에서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소환한 영웅을 도울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슈타르는 리스타가 분명히 그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리아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자신이 상관에게 큰 소리쳤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했다. 자신의 상관에게. 이슈타르는 사야가 두 번째 바랄라의 문을 사용했을 때 연쇄 파괴의 효과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연쇄 파괴에 사야의 진정한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지 못한 영웅들은 다시 소환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말이죠. 그 특정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위대한 여신은 특별한 예외를 만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가 내려오는데 사야의 기록임을 드러냅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모든 능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성격 통계에 반영된 놀라울 정도로 신중한 성격을 관찰합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